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미국 영화계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제97회 아카데미상 후보가 현지 시간 23일 발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에 오른 일본인 감독 작품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감독의 정체 때문에 일본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이토 시오리 씨이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 인턴이었던 이토 시오리 씨는 2015년 일본 TBS의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야마구치 노리유키와 만났는데 새벽에 강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도쿄 지방검찰청에 바로 고소했으나 2016년 도쿄지검은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는데요. 이에 이토 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야마구치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토 씨에게 돌아온 것은 여자로서의 몸가짐에 대한 지적과 비난, 냉대, 협박이었는데요. 이에 이토 씨는 도망치듯 영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참고로 성폭행을 저지른 야마구치는 홍리라는 아베 신조가 주인공 격인 책을 쓰는 등 아베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토 씨가 불기소 결정 이후 검찰 심사회에도 심사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불기소로 처리됐고 이토는 2017년 무죄 춘추를 통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도쿄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는데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1심부터 최종심까지 이토 씨가 승소했습니다. 참고로 야마구치는 지금도 극우 혐한 언론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자 타임지가 선정한 2020년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법체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박스 다이어리즈를 찍기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 작품이 이번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이토 시오리 씨의 다큐멘터리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로 제97회 아카데미상 이토 시오리 감독 일본인 첫 쾌거 블랙박스 다이어리즈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상 후보로 이토 시오리 감독의 작품이 후보로 장편 다큐멘터리로 미국 아카데미상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반응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 국민 MC인 나카이 마사히로의 성범죄 의혹과 후지TV의 조직적 성삼남 문제로 떠들썩한 것은 물론 평소 외국의 시선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라 그런지 이번 노미네이트 소식을 못마땅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아카데미 시상식을 독점 중계해온 일본 방송사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방송사는 유명 위성 채널인 와우와우로 지난해까지는 생방송으로 내보냈는데 올해는 녹화 방송으로 그것도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 다음날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방송사가 혹시 이토시의 작품이 수상해 그 장면이 일본의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른바 냄새나는 것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무리도 아니라는 반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무려 6년에 걸쳐 이번 영화를 만든 제작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베의 사학 비리와 그와 연관됐던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다뤘고 일본 유명 여배우들이 고사한 끝에 우리나라 배우 심은경이 주연을 맡아 큰 화제가 됐던 영화 신문기자를 만든 제작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엄청난 압력에도 이번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과 영국 기업이 공동 제작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일본에서의 부정적 분위기 때문인지 일본에서 개봉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야후 기사에는
1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일본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이 이토시의 영화 제작 방법에 엄청난 태클을 걸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재판 증거로 제출됐던 호텔로 끌려 들어가는 CCTV 영상과 수사 상황을 몰래 전해준 경찰관의 통화 내용을 당시 담당 변호사가 반대했음에도 다큐멘터리 영화에 사용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 이토시 측은 제공된 영상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새롭게 재구성한 영상이므로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베의 최측근이었던 성범죄자가 형사처벌만큼은 받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에는 침묵하면서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새롭게 구성된 자료를 사용한 것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태클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공익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이토 씨를 옹호해 주는 것이 옳을 듯한데 말입니다. 특히 후지TV 사태로 무려 아나운서들까지 불가항력으로 성접대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이토 씨에게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는 일본 사회의 이중성에 고개를 젓게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나는 그녀를 응원했지만 이라고 시작하는 댓글을 보면 정말 응원한 거 맞아? 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이어서 일본 SNS 반응입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 그녀의 일화에서 배운 것은 역시 일을 얻기 위해 중년 남성과 둘이서 식사하러 가서 과음하는 것은 피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정도 이상한 사람은 있으므로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이외에는 이분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위와 일자리를 얻고 활동가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아베 씨 관련도 있어 민사법원도 당시의 반아베 풍조에 휩쓸린 듯한 느낌도 있었는 듯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카이 씨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피해자라며 영화 잘 부탁한다고 장사에 몰두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교활함을 강하게 느낀다. 당시 무명인 사람의 성피해 소송에 국내 모든 언론과 외신까지 몰려든 것은 이상했다. 나중에 다른 언론인과 활동과 정치인과의 교류 사진이 나와 뭐 그런 거겠지 라고 납득했던 일이 기억난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